스님, 수행자분들 중에 중독 때문에 좀 고생이신 분들이 있어요. 담배나 술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뭐 아니면 정치 뉴스 이런 게 아주 강력한 감각적 욕망인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될 때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감각적 욕망을 끊는데 좀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이제 그게 강력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좀 습관화된 걸 말하잖아요. 이런 습관화된 거를 버리는 거는 일단은 그것이 이제 단시간에 버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왜 빨리 안 버려지냐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좀 내가 오랫동안 습관화된 만큼 또 그걸 버리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습관화된 것들은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깔려 있겠죠. 그 바탕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되게 많이 한다거나 술을 좋아한다거나 담배를 한다거나 담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에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이제 견해가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뭐 사람들이 몸에 안 좋다고 나한테도 안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면 이건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그걸 할 때는 즐겁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이래 보면 막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관찰을 해보면 아 이게 사실은 또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중독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 강해진 건데 그런 것들의 해로움 그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해로움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 괴로움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일시적으로는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구나. 본질적으로 이게 괴로움이 훨씬 많은 행위들이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제 견해의 전환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다르죠. 예전에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라고 견해가 결정적으로 바뀐 게 굉장히 뭐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견해가 확 전환이 되는 게 단순히 머리로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당부하듯이 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요. 그 정도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담배라든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담배는 이제 그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그 간격이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뭐 한 심한 사람은 뭐 한 30분 또는 뭐 한 1시간에 한 대씩은 계속 담배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중독 정도가 더 세고 그게 또 끊으면은 금단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첫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피웠을 때 담배를 피울 때는 좋지만 이제 피우고 났을 때 오는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목도 따갑고 항상 목이 칼칼하고 속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관찰하는 게 좋아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목에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이제 오는 그런 부작용들. 그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항상 목이 막 칼칼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돈도 일단 나가고. 우리 폐가 이제 그 폐 사진을 찍어보면 새카맣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폐가 니코틴에 이제 쩔어가지고 그 색깔이 변해요. 그런 인해서 오는 어떤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반조를 하다 보면 이 담배 피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되게 해로운 거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거거든요. 담배라는 게 해롭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 담배가 해롭다는 지혜가 쌓이다 보면 이 담배 피우는 게 행복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이러면서 그 견해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견해가 전환되면서 뭘 보느냐 하면 내가 이거는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담배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 중에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을 보는 거거든. 내가 이 욕망이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번뇌의 그런 구조도 좀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근본적으로 이걸 잘 못 걷는 거는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 담배 피우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구나, 즐거움으로 생각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환시켜 주면서 담배를 피는 거 이건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고,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건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에 안 좋아서 술을 끊는 사람들도 내가 몸이 아파서 술 못 마시는 거지 건강만 해지면 다시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견해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술, 담배를 이제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위장이 탈이 난다거나 목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끊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또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그걸 해요. 다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것에 그런 해로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이런 인식이 확 전환이 돼버리면 그거는 거의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중독된 행위의 해로움을 계속 관찰하고 반주하고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 해로움을 계속 반조하고, 그러면 그런 이제 이것의 해로움에 대한 지혜가 자꾸 쌓이다 보면 그 지혜가 축적되면서 나중에 정말 내가 이거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즐기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거의 끊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건 약간 팁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뭐 나도 출가 전에 담배를 핀 적이 있는데, 그 담배를 끊을 때 이제 뭐 결국에 가서 여러 시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담배를 안 피면은 이제 금단정세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금단정세를 참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그 악순환인데, 잘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담배를 펴도 그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들이 있고, 안 피면 금단정세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계속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담배를 피면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는 거. 근데 담배를 끊으면 이 담배로 인한 고통, 담배를 끊음으로써 오는 고통은 똑같지만 이건 갈수록 점점 완화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담배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담배를 펴도 고통이고 안 펴도 고통인데, 그거에 대한 이득은, 이거는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한쪽은 한 일주일이나 이 정도는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은
점점 좋아지는 루트로 가니까. 그러면 뭐 이왕 괴로울 거 좋은 쪽으로 괴롭자. 좋은 쪽으로 이제 마음을 돌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또 담배를 끊는 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꼭 담배로 예를 든 건데 다른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중독된, 요즘은 인터넷 중독도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할 때는 좋지만 그걸 하고 나서 보면 또 막 후회가 되고 왜 그랬나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안 해도 그런 괴로움들이 좀 있는데 안 하면은 그 대신에 이제 안 하면서 오는 괴로움들은 나중에 분명히 우리를 향상으로 이제 이끄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끊을 때 되게 좋은 방법은 그걸 하면서 안 해야지 하는 건 계속 끌려가요,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담배 있으면 즉시 일단은 그 행위를 멈춰야 돼. 일단은 멈추고 나서 또 막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걸 또 마음을 잘 달래면서 극복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힘이 쌓여서 이제 이걸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의 힘도 생기고 마음의 힘도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해로움에 대해서 지혜가 쌓여가면서 실제로 이제 끊으려고 시도를 해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면 중독의 특성상 뭐 몇 주면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그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갈망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 금단 증세에도 금단 증세인데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충동들이 올라올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내가 번뇌가 반복되는구나. 이게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또 어리석음으로 인한 또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이 마음에 놀아나면 안 되죠. 그거 이제 이게 또 번뇌의 작용이다. 또 욕망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번뇌의 힘도 점점 약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크게 방해하지 않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약간의 이제 물론 지혜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인내심 같은 것도 좀 필요해요. 약간 이 무작정 상황을 참는. 견디는, 이걸 못 참고 이제 또 확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견디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걸 견디는 이 순간이 힘들긴 하지만 이걸 참고 나면 큰 이익이 있는 거지만 이거에 넘어가 버리면 또 괴로움이 또 이제 똑같은 괴로움이 또 반복된다. 이런 걸 알고 좀 인욕하는 그런 인욕의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 보통 중독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의 예시를 보면 한 방에 벗어나기보다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하고 시도했다 다시 중독에 빠지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벗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욕을 하고 하다가 힘들어서 다시 중독에 빠졌을 때 문제가 자신을 굉장히 자학을 하고 나는 정말 못났다라고 하고 비난을 하고 이래서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된 번뇌는 그것이 버려지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예, 그거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번뇌를 오래 일으켰으면 그걸 버리는데도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담배를 폈는데 하루 만에 이게 싹 없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거든요. 그런 거는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유를 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하다가 또 실패해서 또 하고 또 마음 다잡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되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한 방에 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또 끊었다가 다시 하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강한 번뇌나 좀 오랜 시간 지속된 그런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오랜 시간 지속된 거잖아요. 습관화되고. 그런 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감사합니다.